뉴욕 하이라인파크 개발 사업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개요를 보게 되면은 이 하이라인은 뉴욕시에 있는 길이 1마일이 1.6km죠. 면적 5.9 에이커, 24,000제곱미터의 공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 허드슨 강가에 있는 이 맨하탄 거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맨하탄의 로 웨스트 사이드에서 운행되었던 1.45마일, 약 2.33km의 고가 화물 노선을 선형공원으로 이제 재생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발주처는 뉴욕 공원국이고 뉴욕 경제개발국, 그리고 하이라인의 친구들, 여기는 이제 바로 이 친구들이 가장 주축이 되었죠. 이 계획 기간은 10년, 공사 시공 기간은 3년에 이제 끝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하이라인 파크가 어떻게 되는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허드슨 강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이라인 파크, 요게 이제 그 기존의 철로죠. 바로 철로가 있다가 이제 폐선이 되면서 이제 이것을 실제로 이제 철거를 하느냐 아니면 도시 재생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이제 의견이 오고 갔었는데, 결국 이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도시 재생 사업으로 아주 성공한, 세계적으로 아주 이제 모범 사례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원래는요 1934년에 개통된 이 화물용 고가철도였어요. 화물용 고가철도였었는데, 이제 그것이 화물 트럭들이 많이, 이제 도로망이 워낙 좋으니까 화물 트럭의 운송 사업이 이제 성장하면서 철도 운송이 아무래도 감소하죠. 철도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화물 트럭들은 뭐 웬만한 곳은 다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980년 이후에는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하이라인은 이제 흉물로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폐선이 됐는데, 여기에는 잡초와 야생아들이 막 자라면서 주변이 슬럼화돼서 뉴욕 시민들은 이제 이거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철거를 이제 요구했죠. 마침 이제 전임 그 당시 이제 시장이었던 줄리아니 시장이 이제 상당히 깨끗하고 이런 그런 걸 좋아하는 것이라서, 이 뉴욕 거리가 이분이 이제 뉴욕 시장이 되고서는 거리도 깨끗해지고 노숙자들도 많이 없어지고 범죄율도 혁신적으로 낮아져서 이 흉물로 변해버린 이 하이라인도 시민들의 눈에는 이제 거부감으로 작용해서 1996년에 드디어 그 당시 뉴욕 시장인 줄리아니 시장이 시민들의 철거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철거하겠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999년이었죠.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 뉴욕 도시를 가로지르는 철로들입니다. 이렇게 운송되고 또 화물차들이 다니고 이랬던 이제 철로입니다. 바로 이쪽으로 쭉 이제 철로들이 다니고, 이제 승객들도 일부 물론 당연히 이제 타는 그런 기차 이제 노선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됐던 것이 이제 폐선, 1980년대 이후로 폐선 이제 다니지 않으면서 상당히 이제 흉물화되고 이래서 이 부분에 이제 1999년에 철거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존폐기로에 섰던 하이라인은 1999년 이제 이곳 지역 주민 모임에서 만난 프리랜서 기고가 이제 조수와 데이비드라고만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창업 컨설턴트 로버트 해먼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이라인 친구들이라는 이제 모임이 결성이 됐죠. 그래서 그 운명이 바뀌게 되는데, 이 하이라인의 친구들은 줄리아니 시장에 이어 새로 뉴욕 시장이 된 블룸버그를 이제 설득하기 시작했죠. 시장이 이제 바뀌니까 줄리아니 시장이 1999년에 이제 그것을 철거하겠다 이제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철거하지 말아라. 하이라인의 이제 친구들 모임이 이제 구성돼서 새로 시장이 된 블룸버그를 이제 설득하기 시작했죠. 이 블룸버그는 다행히 예술 애호가였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문화 예술 정책을 그 어느 뉴욕 시장보다도 적극적으로 옹호해서 2004년에 약 5년이 지났죠. 5년이 지난 블룸버그는 하이라인 공원 조성에
5천만 달러를 지원하게 되죠. 5천만 달러를. 그래서 2006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 착공이 이제 시작되고, 이때 첼시부터 이제 1마일 약 1.6km 요 구간의 하이라인 공원으로 재창조되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제 창조되는데, 이들은 하이라인을 하늘에 떠 있는 공원이자 문화유산으로 만들겠다. 하늘에 떠 있는 공원이자 문화유산으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잿빛 고가에 그만의 색을 이제 입히기 시작했죠. 사진에서 보셨듯이 정말 콘크리트로 조성이 된 잿빛 고가죠.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반대 목소리도 컸지만은 뉴욕시 그리고 뉴욕주 철도회사, 지주, 건물주, 주민 등 다양한 관련자들이 이해관계를 이제 조율해서 10년 만인 2009년 6월 제1구간이 10년 만인 2009년 6월에 제1구간이 이제 공원으로 조성되어 문을 열게 됐고, 이후 11년 확장 개방을 거쳐 2014년에 이제 다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이 공개가 되어서 2014년에 완성이 되는 이런 것인데요. 이렇게 완성이 되면서 보시면은 이 철로를 그대로 이제 부분적으로는 놔둔 것도 있지만은 하늘 공원이 되니까 걸어 다니면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웬만한 고층 그 건물들이 다 조망이 되는 정도로 쭉 1.6km를 걸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볼거리, 그리고 또 먹을거리, 즐길거리들이,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꽤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공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과거의 폐선로들을 부분적으로 다 그대로 존치를 함으로 해서 과거 여기가 철로로 사용되던 곳이었구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다 이제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꼼꼼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중간중간에 이 주변의 상권과 연계를 하도록 이제 그 접근성을 높여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더욱 주변의 건물주들의 그 호응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술과 그다음에 문화와 그리고 또 실무적인 어떤 그 그린, 바로 녹지라는 것을 보여주기 잘 조화롭게 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또 상업성을 가미를 해서 더더욱 시너지의 효과를 드러내주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의 연계성은 굉장한 그 홍도를 얻고 있습니다. 이 하이라인 대표 콘텐츠가 바로 4가지가 되겠는데요. 이 콘텐츠, 하이라인의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이제 이 구상들을 하게 됐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아래에서 보여지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움직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러한 과정, 숨어 있는 그 밑에서 땀의 노력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 하이라인 파크는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이렇게 폐선하지 않고 그것을 전부 철거하지 않고 다시 도시 재생으로 이것을 살려냈을 때 주변의 건물주들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연계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혹시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 때문에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속사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해관계자들을 전부 조율해가지고 우군으로 전부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하이라인의 친구들의 역할이 정말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이라인 대표의 콘텐츠 4가지는 바로 아트, 예술이, 그리고 식생, 조경. 여기 보시면은요, 이러한 것들 전부 식생, 전부 나무들을 좀 심고, 또 녹지 공간을 조금 더 이제 조화롭게 하면서 걸어가면서 아주 눈이 즐겁게 한,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이제
그 효용성을 높이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디자인이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바로 뭐예요? 히스토리, 바로 말할 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년 역사의 이 철도 구조물과 그동안 자란 풀과 식물을 그대로,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로 폐선이 돼서 여기가 막 나무들이 막 정말 엉망으로 자라나고 있던 것을 전부 없애지 않고 보존을 하고 인공과 자연을 그대로 조화시켰다. 인공과 자연을 그대로 조화시켰다. 보도와 화단에는 식생을 강조하기 위한 특색 있는 디자인을 도입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커뮤니티를 운영해서 하이라인을 사람이 모이고 문화 중심지. 자, 첫 번째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저기 한번 가서 한번 산책하면 몸과 마음이 즐겁다. 그러면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으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의 중심지로 이제 만들었다. 그러면 성공의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인의 지속 가능성을 제시하다. 자연입니다. 바로 자연, 네이처. 하이라인 자연경관은 네덜란드 조경 디자이너 올드올프와 협력해서 가꾸고 있습니다. 우드올프는 30년간 방치된 야생 그대로의 하이라인의 경관을 바라보면서 구간마다 햇빛 노출, 빌딩 그늘, 바람, 토양 깊이, 미세먼지 등 자연 외부 조건에 따라 다양한 식물군이 자라는 풍경이 인상이 아주 깊었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서 현재 하이라인 전 구간 자연경관은요, 기존 야생의 토착종 기반의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디자인을 적용해서 실제로 이제 그 때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식생, 이 식물들이 자라고, 왜 계절마다 좀 다르잖아요. 어떨 때는 봄에는 또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 꽃들이나 아니면 식물들이 또 때로는 키가 빨리 자라는 식물이 있고 또 천천히 자라는 식물이 있고 몸이 부풀어게 크게 부푸는 식물이 있고 가느다랗게 올라가지, 이것을 전부 조화롭게 보일 수 있도록 가꾼다는 것이 정말 이거는 상당한 정성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지역민의 자발적 관리로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이 하이라인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뭘까요? 바로 유지 관리 운영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 가뭄에 강한, 이제 여기 위에 공중에 떠 있으니까 가뭄에 강한 식물을 심어서 물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물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급수할 때도 날씨와 식물 종류에 따라 조절해. 왜? 매일 물을 줘야 되는 게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줘도 되는 데가 있고 한 달에 2번 줘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물의 이제 그 종류에 따라 조절을 하고, 또한 낙엽, 지푸라기, 정원 쓰레기는 퇴비로 줘요. 전부 수거를 하는 거죠. 정말 이러려면은 자원봉사자도 있어야 되고 청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 이것을 전부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이라인의 아주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되는데, 재활용하면서 탄소 발생도 줄인다. 이 세정제 등 화학의약품도 그린실 인증 제품만 사용해서 플라스틱보다는 종이 제품을 사용해서 환경을 최대한 지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바로 자연이라는 것이죠. 자연. 이 자연이라는 것을 이제 어우러지게 했다. 두 번째가 바로 하이라인을 아끼는 사람들의 자원봉사자들이죠. 그렇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는 하이라인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죠. 자원봉사자. 우리나라에도 이 하이라인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서울에도 도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물론 철로 부지는 아니지만은 고가도로를 사용하던 서울역 바로 고가도로, 바로 퇴계로, 남대문 시장이 끝나는 퇴계로 끝지점에서부터 이 서교동으로 이루어지는 서계동으로 이루어지는 서울역 고가도로가 바로 이제 하이라인
파크를 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여기에 이제 도입했죠. 바로 전임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작으로 꼽히는 바로 서울역 고가도로가 바로 공론화된 사례가 여기 벤치마킹했다. 자, 그들은 이제 하이라인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안내자이자 숨은 일꾼으로 자발적 참여로 공간을 아름답게, 정말 자원봉사자들의 이제 그 역할이 매우 크죠. 이 하이라인의 역사, 디자인, 예술을 보여주는 숙련된 더센 몇 년간 하이라인 자연경관과 가드닝을 맡고 있는 이웃들, 이 하이라인의 사계절을 담는 포토그래퍼들이 이제 이 사진을 전부 찍어서 또 전시회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내자들도 있고요. 이 실제로 하이라인 방문객을 위한 가이드들이 또 이제 곳곳에 포진하고 있죠. 하이라인의 다양한 문화 행사의 다양한 문화 행사의 프로젝트도 있고 행정적 처리와 뒷정리를 담당하는 이제 서포터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하이라인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바로 시민들의 자원봉사에 있다.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하이라인 파크가 이제 더더욱 이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꾸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재정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도 매우 큰 자산이자 이 하이라인 파크를 더욱 이제 활기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체죠. 이 자원봉사자들의 이제 상당 부분 활약이 매우 큰 힘이 되고 있다. 또 있습니다. 바로 후원자들이죠. 멤버십. 이 후원자들인데 하이라인 멤버십 등록은 유료예요. 유료. 그래서 바로 유료로 멤버십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회비를 내게 되니까 유료 회원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관리비에 이제 기부되고, 하이라인은 이제 특히 이제 멤버십 회원들에게는 또 돈을 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의미로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하이라인 매거진, 문화행사 할인, 멤버십 회원만 가능한 투어, 이제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봄에는 이제 직접 이제 파크 가드닝에 이제 참여를 해서 실제로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멤버십 회원을 초대해서 분기별로 여름맞이, 뭐 봄맞이, 가을맞이 이런 것들을 이제 커뮤니티에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우애를 돈독하게 해서 인적 교류들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인을 더욱 즐겁고 만끽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죠. 사실 정말 이 세 가지의 이제 바로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라인이 살아있는 이제 그 모범 사례다. 이 하이라인에 사람이 모이자 휘트니 현대미술관이 이전을 할 정도고, 호텔, 오피스, 갤러리 등 민간 개발 붐이 주변에서 일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주변 경제도 살아났죠. 이게 중요합니다. 덕분에 지가 상승이 또 이제 되니까 홍역을 치르긴 했지만은 하이라인 외부 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관리비 90% 이상을 기부금과 멤버십 회원, 그리고 아트샵 하이라인 대관 수익으로 충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립 경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시민봉사자와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만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정체성까지 지키면서 이제 그것을 그대로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고 있다. 이것이 매우 크죠. 자립 경제가 가능하다, 자생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통해서 또 문화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고퀄리티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과 이 역세권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거리가 바로 허드슨 강가의 맨하탄에 있습니다.